네, 안녕하세요. 차선 선생입니다. 제가 카카오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쵸? 주가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사실 조금 많이 올라간 게 사실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대형주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대형주다, 대형주. 그 주식을 지금 오랜만에 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카카오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아니다. 일단 원래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쵸? 왜냐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 9% 10% 빠지는 게 여러분 돈이 뭐 10억 들어갔다 그러면은 하루에 9천만 원 빠지고 1억씩 오르는 건데 정말 이 변동성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많이 올라갔던 만큼 우리가 어떤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시선 말고 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좀 바라보자고요. 어떤 시선으로 좀 바라볼 거냐면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 세우고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에 사실 매물대도 많았는데 이것도 밀어 올린 상태고요. 그럼 저는 지금 구간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카카오의 이 자리 있죠. 이 위쪽 구간. 이 위쪽 구간을 굳이 따지자고 하면 이 카카오 이때부터 자, 몇 년이요? 2022년도 9월. 거의 3년의 시간 동안 카카오를 산 모든 사람들이 뭐요? 수익이었던 구간이요. 그죠? 보시게 되면 카카오를 3년 동안 3년 전에 산 모든 사람들은 카카오보다 거의 수익 구간이다. 이 구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주가 하락은 사실 예정된 하락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라간 만큼 뭐요? 이 정도 하락은 충분히 감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계속 빠질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대형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의 흐름도 보면 알겠지만 이 잘 가다가도 어떻게 한 번씩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와닿지가 않아요. 조정이 좀 조금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이 저점 구간을 한번 하락폭을 이어보면 15% 16%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5%의 하락은 뭐예요? 단기적인 조정이고 우리가 보통 조정폭을 어떻게 보냐면 이거 지금 보이죠? 이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내려왔던 65,000원까지 그죠? 요 폭이 기본적으로 대형주에서 나올 수 있는 조정폭이란 말이죠. 마이너스 22%. 이것도 사실 많이 나온 조정이 아니에요.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의 조정 이 정도 나오는 거 지금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은 뭐 놀라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주식을 오래 했던 분들은 그래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 정도 빠지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카카오가 단기적인 흐름으로 계속 올라갈 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볼 거 아니야. 그리고 카카오 앞쪽 구간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지금 드디어 나 탈출할 수 있나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여기 물려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무조건 탈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카카오가 사실상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은 우리가 이 당시에는 코로나 분명 효과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그죠? 인터넷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카카오가 단기적으로 빠르고 강력하게 또 성장하고 영업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었던 폭발적으로 단기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특수한 상황이었죠 이때는. 그래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주봉을 볼 거고요 월봉을 볼 건데요. 우리가 일봉은 단기적인 흐름을 보는 거고 주봉은 중기적인 흐름을 보고요. 월봉은 장기적인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럼 카카오의 원래 이 상승 추세에 대한 궤도를 보게 되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의 궤도를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카카오란 종목은 상승 추세의 궤도가 어때요? 이런 상승 추세의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보이죠? 회사에서 성장하는 게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원래 카카오의 성장 궤도는 뭐다? 이거죠. 성장 궤도는 이건데 코로나 때 오버슈팅을 시작해서 어떻게 됐다? 이 오버슈팅이 너무나 과도하게 올라갔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카카오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 이랬었는데
무조건 그럼 이렇게 가야 되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결과적으로 이 주식이라는 것과 이 회사라는 것은 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정부에서 밀어주는 게 AI 산업이기 때문에 카카오의 이러한 성장 동력을 뭐 할 수 있다? 가속화할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현재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올라간 폭만큼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21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그 주봉도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얘네가 빠질 때도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도 하락만 해요? 하락만은 아니에요. 내려올 때도 어떻게?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하잖아. 보여요? 폭이?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어요? 그냥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내려왔잖아. 계단식으로. 여러분 봐봐요. 똑같아요. 올라갈 때도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올라갈 때도 계단식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야. 올라갈 때도.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폭에 대해서는 그냥 올 게 왔다, 나올 게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단기적으로 조심을 좀 해야 된다. 뭐 카카오와 네이버 뿐만 이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증시가 한번 출렁일 수 있을 만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증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경고를 드렸죠. 단기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제가 6월 24일 구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잠깐 보세요. 보게 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코스피가 2020년, 21년 매물대다. 3100선 위로 매물이 보이죠? 저기가 지수 매물대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자리 더 들어가기에는 위험하다. 물론 주식시장에서 전문가들이 틀리는 경우가 많다. 왜? 광기를 계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매매를 멈추자는 게 아니에요. 매매를 하면서 레버리지, 즉 신용을 자제하고 현금 비중을 가지고 매매하자. 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죠. 현금이 있어야지. 몰빵 투자하면 그냥 여기서 물리면 끝인데. 항상 뭐야? 올라갈 때 수익을 좀 챙기면서 내려갈 때는 수익 챙긴 걸로 다시 비중을 확대하고 이 방법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승 장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잘 조절하셔라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구간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회를 또 잡아야겠죠. 그럼 위쪽에 물려 계신 분들은 우리가 평단을 낮출 기회다라고 하면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더 봐야 돼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여기서 탱탱볼을 땅바닥에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떨어진 다음 어떻게 돼요? 떨어진 다음에 튕겨 오르죠. 또 떨어지죠. 튕겨 오르죠. 또 떨어지죠. 튕겨 오죠. 또 떨어지죠. 이게 뭐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하락하는 힘이 한번 작용을 하면은 작용 반작용이 있다라는 건데 하락하는 힘이 한번 생겼다라는 거는 여기서 하락을 하고 나서 이 탁구공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뭐 탱탱보이를 할게요. 뭐 탱은 떨어지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바로 V자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한 번 밑으로 꽂았다라는 건 하락의 힘이 강해진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어떻게 하락에 대한 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이 하락에 대한 힘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내 카카오 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지금 구간에서 솔직히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너무나 많이 올라갔고 현 구간에서 일단 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야? 일단은 한 번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나 신규 진입에 대한 타이밍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봐드릴 거니까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같이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요. 간단합니다. 위쪽 번호 010-9201 6329 이쪽으로요. 카카오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제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거든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입장 요청하시고 위에 번호로 카카오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건데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몇 번 남기라고요? 010-9201-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카카오라고만 남기시면 됩니다.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어요.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또 여러분들 무상증자가 잘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최근에 시장에서 무상증자만 하면 주가가 2배, 3배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무상증자라는 것은 회사의 내부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무상증자 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발굴할 수 있는데요. 유보율이 높은 종목, 즉 회사의 이익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 증자, 주식수를 늘려주는 건데 이 유보율이 11,000%가 넘어가고 유통 주식이 적은 수, 최대 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아서 시장에 돌아가는 주식이 많이 없을 때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보율이 11,000% 넘어가고 유통주식 6% 미만인 종목들을 세 종목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종목이 100% 무상증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실적 자체가 유보율이 11,000%라는 건 회사의 이익 잉여금이 많다? 돈을 잘 버는 회사라는 거예요. 애초에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고 첫 번째 회사는 미용 관련된 회사고요. 두 번째 회사는 뭐요? 부동산 관련된 회사입니다. 세 번째 회사는 뭐요? 세 번째 회사는 바로 HBM, AI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지금 미용 얘는 최초 말씀드리고 20%, 부동산은 48%, HBM은 지금 10%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리고 이 정도 올라왔다라는 거고 충분히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유보율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언급이 될 수 있겠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 이 무상증자 관련된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실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이 무상증자 관련주는 또 뭐냐면은 무상증자 관련주 이건데 제가 일단 세 종목 정도 넣어놨고 그리고 어떻게 좀 이 종목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항상 유보율이 중요하죠. 유보율이 최소한 20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유보율을 10,000%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통 주식도 마찬가지로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최대주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되고 60%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주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요 정도 사이 되는 종목들 뽑아왔고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요렇게 좀 먼저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종목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이 좀 커요. 이건 좀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메인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이 4조고요. 유통주식은 500만 주입니다. 그죠? 유보율이 얼마예요? 유보율이 17,000%. 17,000%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향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마 무상증자가 1대1 정도 내지 1대 0.5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 정배열이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정배열 구간에서 조정 즉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이고 실적 매출이 안정적이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8%, 27% 돼요. 마찬가지 유보율이 계속 늘고 있고요. 11,000%의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안정적인 그죠? 실적의 정배열 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무상증자라는 걸 왜 하냐면 주주 복지를 좀 위해서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시총이 일단 2,400억이고요. 그 다음 유통주식이 1,1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잘 가던 주가가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뭐요?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인데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요. 그죠?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수상하죠?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 유보율이 바로 11,000%예요. 즉, 자, 이 친구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친구가 유보율이 이제 11,000%고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거기다 역배열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죠. 정비월에서 무상증자는 우리가 크게 호재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호재긴 호재죠. 근데 역배열에서 무상증자로 주가를 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 신경을 써봐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보면 뭐 있죠? 자, DS 단석 같은 경우도 1대2 무상증자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구간 2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2.5배 정도의 강력한, 뭐 저가 대비하면 3배죠. 강력한 상승 나왔고요.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감이 좋잖아요. 촉이 좋기 때문에 요거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무증이라고 남기시면 이 종목 세 종목 전달 드릴 건데, 이 마지막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요게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010-9201-6329 무증 남겨주시면 제가 무증 예상되는 종목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쪽 번호로 무증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